유엔 참석 환영받지 못한 문재인, 대화구걸, 인도적 지원, 촛불혁명 타령질. 어제는 문재인의 유엔 연설, 썰렁한 현장 사진들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북괴 핵실험에 국제사회 모두 제재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부터 문재인의 행보는 도저히 환영받을 수 없는 컨셉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면서 세계시민상 시상식에서의 소감에서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과거 문재인은 50% 지지율을 받은 박 대통령에게 절반의 지지표로 대통령 되었으니 나머지 반대표를 던진 국민들을 생각하라는 충고를 했었다. 그런 문재인에게 묻는다. 국민의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가 대선 지지율 과반도 못 넘긴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텐가? 한마디로 들을 가치조차 못 느낀 문재인의 수상소감, 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 혁명 운운하는 소리를 환영하겠는가? 여기서 잠깐 뉴스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 국운영 지지도를 묻는 전화 여론조사 도중에 부정적 답변을 하자 조사요원이 곧바로 조사를 중단해 그 배경이 궁금하다는 취지의 글이 인천시청 내부 대화방에 올라와 공무원들 사이에 반응이 뜨겁다. 라는 문재인 지지도 여론조사 조작 논란의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네요. 이후 문재인의 유엔 참석과 활동에 구려터진 뒷말들이 많은 것을 종합 정리해보았습니다. 북괴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강경제재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북괴 인도적 지원 800만 불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정상은 한마디로 이해 불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은 이런 잡음 속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을 해가며 기어코 인도적 명분 아래 800만 불 지원을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심지어 한미동맹 매우 위급,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에게 매우 격노했다는 외신 보도에 청와대는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해명에 나서는 꼬라지가 더 가관이다. 이처럼 무리수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연출되는 법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동맹국과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는 문재인, 뉴욕타임스는 입지 좁아진 문재인은 한, 미, 일 정상회담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트럼프, 아베 두 정상보다 비교적 유화적인 문재인, 대북 제재 문제에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의 기사 내용이다. 또한 강경화와 왕이 뉴욕 회담 후 중국이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여기는 한국 전술핵 배치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중국 발표로 강경화의 외교적 무능력 논란을 키워나가고 있다. 민주파리들이 왜 유난히 공산국, 사회주의 국가에게는 절절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무슨 대형 약점이라도 잡혔나?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최악의 무능력한 외교 행보를 선보이고 있는 강경화에 대해 변희재 씨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강경화, 중국과 외교회담에서 한국은 다시는 전술핵 배치 않겠다고 하였나? 사실이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의 모매체도 아닌 중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강경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외교부 익명의 관계자는 회담에서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럼 중국이 거짓말한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중국이 거짓말했으면 당장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내려라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것 같은데 어버버 하면서 주랭랑을 치더라라고 하였다. 북괴 핵무기는 완성 직전인데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뜬구름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쯤에서 국민들은 전술핵 배치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8. 문재인은 한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에게는 대화 잘하고 있나? 당신이 대화를 안 하는 이유가 당신에게 권력이라는 힘을 믿고 있는 탓 아닌가? 지금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다. 한가한 영부인께서는 전용기에
간장게장 400인분 싣고가 교민대접 눈물 겸내라며 선전하지만 한편에서는 뉴욕 교포들이 유엔 연설차 방문한 문재인을 향해 시위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이 사진은 유엔 본부 앞 재미애국 동포들이 문재인 즉각 퇴진 집회 플랜카드를 들고 나와 문재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다. 외교는 해외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하고 외교관은 애국심이 최고의 자질 능력이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의 외교력을 평가하자면 국익 손실 없이는 외교가 안 되는 등신 외교, 그 대표적 사례가 첫 번째로 최우방인 미국과 일본과는 IMF 재협상 40조 원의 구매 사절단 지원 외교하고 두 번째로 중국에는 롯데마트 철수라는 막대한 국가 손실을 자초하고도 중국에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세 번째로 러시아와는 낮은 선봉 지역에 2조 원 투자 계획을 잡아놓고도 별다른 성과도 없고 네 번째로 프랑스에게는 안보가 불안하면 평창 올림픽 불참 선포 으름장이나 당하는 꼬라지이다. 반대로 24시간 국정 운영만 생각했다는 박 대통령 3년간의 외교적 업적을 보라. 우리는 이란 대통령을 실체 없는 최순실 태블릿으로 국정농단이라는 뚱딴지 같은 용어를 만들어 그녀를 감옥에 보내고 말았다. 이 어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으랴. 최순실 태블릿 진실 규명이 되지 않는 한 문재인 역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은 촛불혁명이 아닌 대통령 선거로 탄생한 것을 부정하고 유엔 연설에서 촛불혁명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분히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쿠데타이든 혁명이든 선거 이외의 방식에 의한 정권 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괴 핵실험 도발에도 대화국어 랭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북괴는 리용호 외무상의 입을 통해 태평양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한다는 소리나 쳐듣고 박 대통령 시절 책임 총리 내세우라고 허구한 날 우리처럼 꽥꽥 짖은 작자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내각들 모두 허수아비로 처맘들고 심지어는 군인 사건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하는 꼬라지. 반미 외치고 미군 철수 주장하는 작자들이 전술핵 배치 반대 이유가 미군 전력으로 충분하다는 이율배반적인 답변, 좌파 정권의 전형적 내로남불이고 윗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컷 권력 맛에 취해라.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